네, 추석 보강 마지막 3차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식물들이 잎이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 식물들을 이용해서 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다양한 그 정원이라든지 식물, 꽃의 모양들을 꽃이 피어있는 풍경들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하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동영상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동영상 강의를 50분이나 강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25분 이상을 해야 이 강의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30분 이내로 끝내려고 하지만 쉽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봄에서 여름 사이에 가면 이렇게 이 익산에 가면 아가페 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가페 정원에 보이는 이런 꽃들, 누드베키아라는 노란 꽃들이 피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편백 젊은 사람들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그 편백 숲길도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양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곳인데, 그 틈에 이런 정원들의 이런 누드베키아나 다른 꽃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여기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는데, 평소에는 아마 그 방문 인원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 곳들인데, 여기는 순천만 정원에 수국이 피었을 때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주도에서 찍은 모양이에요. 제주도의 그 함덕이죠. 함덕 해수욕장 근처에 찍은 사진이고, 이건 이제 그 마삭줄 뇌꽃 모양인데, 이것도 아마 제주도에 찍은 것인 것 같고요. 이런 꽃들의 모양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흥에 가면 편백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편백숲 진입하는 곳에 사람만 걸어가는 곳 찻길은 따로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맹문동이 이렇게 쭉 가에 보라색으로 그늘 밑에 이렇게 피어 있죠. 또 다른 순천만 정원의 모습이고, 또 거제도에 가면 이제 거제 식물원 있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자주 마편초 피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수 장도는 예술섬이라고 그러는데, 봄에 가면 이렇게 해당화가 오른쪽에 해당하고 왼쪽은 큰 금계국이 피어 있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요즘은 아름다운 정원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한 번씩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양의 창평에 가면, 창평 그러면 유명한 것이 창평엿하고 창평국밥 이런 게 유명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곳은 창평에 가면 슬로우시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동네죠. 옛날 기와집도 있고 이런 옛날 담장 있고 그런 곳인데, 그 옛날 담장 이렇게 넝굴 식물로 보여있는 능소화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청평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되겠습니다. 작약꽃인데요. 하순 도곡 있죠, 도곡. 하순 도곡에 하면 도곡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하천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작약은 이제 한 번만 심어놓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천이 하늘에 보여서 배경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천 물인데 하늘이 구름이 보여서 배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런 작약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봄에 이제 볼 수 있는 풍경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순읍에 가면 이 뒤쪽에 만연산이라는 곳이에요. 국립공원이기도 하죠. 만연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에 봄에 가면 이 개나리꽃과 벚꽃이 여기는 우리 이제 굉장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 동굴이 저수지 한 바퀴 돌면 한 900m, 1km 정도 될 거예요. 이런 곳이 있고, 뭐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잔디밭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볼 수 있는 곳이고, 나주 영산강, 영산포라고 그러죠. 영산포 그럼 유명한 거 홍어죠, 홍어. 영산포에 가면은 유채꽃이 이렇게 많이 심해. 제주도는 유채꽃이 빨리 피지만 여기 영산포 좀 더 늦게 피죠. 4월 초, 중에 가면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 하천변에 유채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장료를 내야 되지만 제주도에 휴예리라는 곳이 있어요. 정원, 휴예리 정원인데 1월 달에 가면 이렇게 애기동백꽃, 애기동백이죠. 애기동백꽃을 볼 수 있는데, 동백꽃이 이렇게 떨어져서 꽃잎이, 그러니까 동백꽃은 그런다 하잖아요. 꽃이 피었을 때 보고 꽃이 떨어졌을 때 또 꽃 감상할 수 있고, 열매가 있었을 때 감상할 수 있고, 이렇게 3번 감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꽃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위에는 꽃이 피어 있어서 겨울철에 애기 동백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버드나무는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왕버드나무는 우리 무등산의 충효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광주 상류에 천연기념물로 세 그루의 왕버드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봄에 찍은 것이고, 뭐 사계절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잎이 나 있지 않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역시 광주 호수 생태원에 가면 지금쯤 피어 있어요. 지금쯤 이렇게 언덕에 이 하얀 옥자마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늘 밑에.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광주 호수 생태원에는 이 편백 숲길뿐만 아니라 이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데크 한 바퀴 이렇게 가는데 1차에 이만큼 있고 2차에 이만큼 있고 3차에 이만큼 있는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왕복 거의 한 8km 되지 않을까? 8km 이상 될 거예요. 이런 거리가 되고, 우리 자기가 가고 싶은 거리만큼만 갔다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코스까지 가면 여기 이제 작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꽃들도 있고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광주호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은 그 방문객들이 오는 곳이니까 한번 방문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인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꽃이라든지 잎의 모양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식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잎의 모양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앞 시간에 설명했던 영광 불갑사의 꽃무릇이죠. 여기는 이제 그 녹색과 간지지근이라고 꽃무릇이 좀 적게 보이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꽃무릇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영광 불갑사에 가서 꽃무릇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뭐 중간고사까지는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방문할 기회가 되면은 방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 말했지만은 꽃무릇은
또 상사화라고도 하거든요. 물론 상사하고 꽃무늬는 약간씩 꽃 모양도 다른데 다 그 일치되는 것은 뭐냐면 가을에 꽃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잎이 와요. 줄기하고 잎이 난 다음에 이게 겨울을 나고 여름이 되면 이제 꽃이 요 줄기가 또 없어져요. 그리고 또 이런 서로 잎하고 꽃하고 만나지 못한다 해서 상사화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가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곳인데 금산공원 난대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난대림 중에 이제 이거는 상록수죠. 상록수.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이렇게 파란 색깔을 하고 있는 이런 상록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책길이 있는데 산책길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 겨울에 가도 여기가 여름 같아요. 마치 동남아시아에 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그 상록수의 잎의 모양들이 보이죠. 이렇게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마가지 같은 경우는 봄철에 개나리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이고 옥년도 봄철에 피어 있죠. 그 다음에 나무 중에 이름이 재밌는 나무가 있어요. 먼 나무. 그러니까 이게 사진은 여기 제가 실어놓지 않았지만 먼 나무가 있고 이 나무가 있어요. 또 이 나무도 있고 상당히 재밌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록수처럼 잎이 피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잎이 지고 가을이 되면 지금부터 이제 겨울까지 이렇게 빨간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져요. 특히 제주도에는 가로수로 많고 그 다음에 여수에도 있고 광주에도 이제 일부 아파트에 이렇게 정원수로 심어져 있어요. 얘들은 이제 이 난대 수종이기 때문에 뭐 전라북도 이런 데서는 아마 현재까지는 볼 수 없어요. 이런 것도 먼 나무고 이 나무는 그 장흥의 청관산 같은 데 가면은 꽤 많이 있어요. 이 나무가. 거기도 데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그런 어떤 정원이라든지 나무의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제가 그냥 여행하듯이 설명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꽃과 그 나무 잎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매화하고 벚꽃하고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흰색에 가깝고 꽃자루가 아주 짧으면 앞에 여기 보면 뭐 확대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 꽃이 아까 또 줄기에서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것은 매화다고 그랬고 그 줄기에서 이렇게 좀 길게 꽃자루가 길게 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벚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뭐 색깔은 거의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약간 더 연분홍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이 이 꽃잎이 화면이 잠깐 꺼져서 제가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흰색에 가깝고 꽃자루가 아주 짧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매화고요. 그 다음에 약간 연한 분홍색이고 꽃자루가 길다는 것이 벚꽃이다라고. 그래서 열매도 똑같이 이렇게 꽃자루가 길고 매화는 꽃자루가 짧게 이렇게 피어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중에 제주도에 가면 전농길이라고 있어요. 제주시에 전농로 길이 있는데 이렇게 길에 가면 아마 고목들에 핀 이런 그 벚꽃들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봄철에 가면 정말 이게 활짝 피었을 때는 환상적이에요. 굉장히 환상적일 정도로 꽃이 많이 피어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보면 꽃자루가 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주 전농길의 벚꽃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녹산로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 그 특이한 곳,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는요, 이게 유채꽃이 피어 있고, 그 양쪽으로, 벚꽃이 또 피어 있어요. 벚꽃이 피어 있어서 이 유채밭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이 거리가요, 거의 한, 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짧게는 한 3km, 길게는 한 5km 정도 된 것 같아요. 드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드라이브,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쪽에가 이제 대한항공 그 훈련 비행장 정석 비행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넘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이 뒤쪽에 가면은 지금은 아마 황화 코스모스가 피어 있을 텐데, 봄에 가면 온통 유채밭이 굉장히 넓은, 여기 뭐 풍력 발전도 있고 그러는데, 넓은 그 유채밭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것이 바로 제주도의 녹산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수유나무와 생강나무, 아까 산수유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유래에도 설명을 했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벚꽃과 외화나무처럼 좀 약간 그런 특징도 있어요. 산수유는 층층나무가고 생강나무, 녹나무가인데, 꽃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피는, 이렇게 한 곳에 뭉쳐서 피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꽃자루가 아까 길다고 그랬죠? 꽃자루가 이렇게, 산수유는 이렇게 긴 꽃자루에 꽃이 피고, 긴 꽃자루에 꽃이 피고, 이런 식으로 피어요. 이런 식으로 창창창창 꽃이 이렇게 피는데, 그리고 줄기가 이렇게 갈색이라고 그랬죠. 열매는 붉은색이고, 그리고 정원수나 마을 인근에 나오는데, 생강나무는 일단은 잎이나 줄기를 긁은다든지 또는 구불에서 냄새를 맡아보면 생강 냄새가 나요. 생강 냄새. 이게 산수유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죠. 이게 생강나무죠. 생강나무. 진한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산수유고.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여 피는 건 똑같은데 꽃자루가 짧다 이 말이에요. 꽃자루가 굉장히 짧아서 이렇게 한 곳에 피어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열매는 검은색이죠. 열매는. 그래서 이건 차이가 있죠. 근데 육안으로 봐서 얼른 보면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주로 산에 피어 있어요. 산에. 여기는 마을 인근에 피어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뭐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꽃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겠습니까마는, 이번이 이제 교양 과목 시간이기 때문에 식물을 배우면서 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진달래와 철쭉 같은 경우는,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죠. 식용 가능한 식용꽃이에요. 그래서 참꽃이라고도 해요. 철쭉보다 한 달 정도 먼저 펴요. 그러니까 되게 기후변화가 없었을 때는 맨 먼저 매화꽃이 피고, 그 다음에 산수유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달래꽃이 피고, 한참 있다가 5월 달에 철쭉이 피고,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매화, 산수유, 진달래 거의 동시에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철쭉은 진달래보다 한 달 뒤에 철쭉이 피고, 그 다음에 독이 있어서 식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개꽃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점점이 찍어져 있는 것들이 철쭉이죠. 진달래 참꽃이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선나무는 이게 보면 개나리처럼 생겼는데요. 자세히 보면 개나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열매가 열렸을 때 이렇게 붉은 열매가 마치 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미선나무, 한국 특산종이에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도 꽤 많고, 이 사진은 이제 아파트 정원수로 이렇게 복원돼서 많이 요즘 심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분포하고 있는 미선나무들은 다 우리는 특히 오래된 나무들은 천연기념물로 보호를 받고 있게 됩니다.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산초나무와 초피나무 있는데, 둘이 다 뭐랄까 향료가 나요. 냄새가. 우리가 이제
베트남 같은데 여행 가면 그 고수 냄새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나는데 그 강도의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그 싫어하는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먹지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주로 이제 경상도라든지 순천 지역, 광양 지역에서는 추어탕이라든지 김치를 담을 때 이런 그 산초나무, 초피나무의 그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걸 되게 타서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린내가 없어지고 몸에도 좋다 해서 이걸 먹어요. 예, 그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초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매를 기름을 짜서 먹게 되면 뭐 여러 기능을 좋게 한다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기름이 있거든요. 고급 기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초와 초피는 우리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이 산초나무는 가시가 여기 나 있고 어긋나기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파리 구별하기 어렵지만 가시가 어긋났다. 그리고 잎이 조금 더 둥그렇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산초나무고, 초피나무는 잎이 거칠다. 그러니까 거칠다는 말은 잎에 그 겉이, 그러니까 가시처럼 잎이 이렇게 둥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초피나무는. 그리고 가시가 마주나게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마주나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 등산한다든지 또는 산책을 할 때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이 잎을 따가지고 코에다 대면 피곤이 샥 풀리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청미래 덩굴과 청가시 덩굴. 아까 청가시는 잠깐 앞에서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만개떡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청미래 덩굴, 뱅감나무라고 해요. 이 청미래 덩굴 잎을 가지고 떡을 이렇게 찌게 되면은 이게 만개떡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 염증 치료 성분들 이런 게 들어있어 가지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부패하지 않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청미래 덩굴은 잎이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되어 있고요. 가시도 달려 있고, 일종의 덩굴도 있어요. 덩굴식물처럼. 청가시 덩굴은 잎이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그 식물의 잎이나 줄기나 뿌리의 성분을 이용해서 약재로 사용하는 게 꽤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한참 사먹고 있는 지금 가을인데 무화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무화과가 뭔 뜻입니까? 꽃이 없는 과일이란 뜻이죠. 꽃잎이 없어서 무화과나무라고 그러는데, 맨드라미 꽃잎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열매처럼 보이지만 꽃 이삭 이 안에 작은 꽃이 많이 달리지만 겉보기에는 꽃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벌려보면 굉장히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꽃을 먹는 것이죠. 맨드라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무 잎들을 보면 잎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먼지털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나구송이라고 하죠. 이런 잎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둥그렇게 생긴 게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잎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꽃도 있고, 또 이렇게 거치가 많이 달려 있는 꽃도 있고, 리본처럼 이런 꽃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겨울이 길고 추운 지방 같은 경우는 침엽수라고 하죠. 침엽수. 잎이 소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침엽수. 그러니까 이제 그 노르웨이나 뭐 이런데 스웨덴은 아니고 핀란드 이런 데는 이제 겨울이 길기 때문에 침엽수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소나무 같은 거, 나뭇잎이 뾰족하고 좁은 게 특징이고, 햇빛이 별로 없고 건조적이기에 최대한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잎이 이렇게 뾰족하게 자란다. 그 다음에 더운 지방은 나뭇잎이 크고 넓적하죠. 이런 식으로. 수분과 열은 입에 난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증산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다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잎 모양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겨울철이 긴 지역과 추운 지역과 따뜻한 지역의 잎 모양.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인 겨울철에는 잎을 떨어뜨려 버리죠. 그렇지만은 동남아시아 가면 특히 잎이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죠. 그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잎 모양, 이거는 이제 너무 전문적이기 때문에 꼭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잎에는 이렇게 턱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잎몸이 있고, 그다음 이것을 주맥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측맥이라고 그래요. 측맥. 맥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혈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입자루라고 뭐 이런 잎의 어떤 형태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나무 종류마다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독일 막스 플랑크 식물 육종팀 연구팀에서는 여기에 LM1이라는 단백질이 이 턱잎, 여기 있는 턱잎을 작게 만들어서 잎의 형태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단백질이.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역할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잎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둥근 원형이 있고 1번 같이 원형, 그 다음 2번은 이원형이라 있고 우퉁불퉁하게 된, 이건 이제 뭡니까? 광타원, 넓으면서 타원형, 계란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안형, 계란이 한쪽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계란형이라고 할 수 있고, 5번은 이거는 광타원, 이건 장타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번 타원형이고, 이걸 일일이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죠. 이런 이파리도 많죠. 이런 이파리 많은데, 7번은 도란형이라 해가지고 이 난형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된 거 있죠. 10번, 9번, 10번. 9번, 10번은 선형 또는 침형, 아까 이렇게 소나무 같은 건 이게 10번 침형이죠. 그 다음에 11번 쐐기형, 이렇게 13번 같은 경우는 주걱형이고, 심장형, 콩팥 모양으로 생긴 심장형, 요거는 심장, 우리 하트 모양이고,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민들레형, 23번은.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극형 모양도 있고, 사상,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심장상, 화살형, 이렇게 이제 잎이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놨어요. 이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잎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의 그룹들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알려드린 거고, 유전자원 접근과 이 공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유 어떤 생물 종을 이용해서 어떤 신약을 개발했다든지 또는 정원수를 만들었다든지 했을 때 그게 많은 이익의 일부를 서로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을 ABS,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라고 그래요. 그런 서비스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생물 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의 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나중에 식물 모방 시간에 또 자세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생활용품으로 독고마리를 이용해 가지고 잘 붙기 때문에 이거를 찍찍이를 만들고, 찍찍이 테이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단풍나무 이렇게 핑 돌죠. 그래서 그걸로 선풍기를 모방해서 만들고, 느릅나무 잎은 빗물을 머무는 장치를 만들고, 연잎 같은 젖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 코팅제, 그 다음에 호부 같은 건 방향제, 해충, 퇴치제, 염료 이런 걸 만들고, 또 산림욕을 하고 식재료로 사용하고, 약재, 뿌리나 잎, 열매를 이용해서 청미리 등과 아까 말했죠. 헛개나무 이런 거 약재로 사용하죠. 목재, 편백하고 재료로 사용하고, 공기정화, 이 조절 기능이죠. 숲의 기능, 실내 공기정화 이런 거, 조경 기능으로 식물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ABS 설명에서 스타니아 8강 열매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시간에 이미 예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니아스는 열매가 이렇게 팔각인데 이걸 가지고 중국의 톡장식물이 전통 향료를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바이러스 치료제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신종플루를 치료하는 타미플루를 생산했는데 독점 생산하는데 이 추출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약재로서 이용할 수 있고 또 항암 효과는 겨우살이 이 다른 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이 참나무라든지 상수리나무에 기생하는 이것이 이제 겨우살이에요. 이 겨우살의 열매고 이것은 일부 이제 광합성도 하는데 대개 이제 이런 다른 나무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기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스코톡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안에. 그래서 이게 면역력을 높아지고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게 그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엉겅퀴 씨앗 아까 그 찍찍이에 대해 설명했죠. 엉겅퀴 씨앗 같은 경우 독고마리도 마찬가지고 벨크로 테이프라고요. 어느 날 그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을 했는데 이제 멍멍이의 댕댕이의 그 털에 이 씨앗이 너무 많이 붙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어서 운동화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이것을 이용해서 갈고리와 고리 모양의 엉겅퀴 씨앗을 이용해서 벨벳과 갈고리의 합성으로서 벨크로라는 이름을 지어서 찍찍이 테이프를 만들었다 하는 이런 엉겅퀴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한 연잎 같은 물방울 튀는 표면 장력 때문에 물방울 튀기 때문에 이걸 비행기 날개, 엔진 이런 데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장비 가스터빈의 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이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이것이 이제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들도 이용을 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식물들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정원이라든지 식물들의 유명한 곳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잎의 모양에 따라서 잎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 그리고 식물을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강의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쪽지로 또 설명을 하겠지만 9월 25일 수요일은 제가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휴강을 하고 그 1차시는 이미 1주차에 강의를 했어요. 나머지 2주차, 3주차는 다른 시간에 또 강의를 해서 제가 강의 계획서에 써놓은 모든 강의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